은은한 파도 소리가 귀를 적시는 제주도. 그런데 어느 산골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음악 소리.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성환 씨와 아내 가람 씨가 사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진짜 집 말도 못했어요. 근데 처음에 와서 봤을 때 이거는 내부 인테리어만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카라반은 두 사람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곳이고요. 부부가 살 집은 지금 한창 막바지 공사 중입니다. 오로지 두 사람의 손길만으로 한 땀 한 땀 완성되어 가고 있죠. 1년간 집을 고치는 동안 새 생명도 축복처럼 찾아왔습니다. 재밌고 사실 어쨌든 같이 사는 집이니까 저도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석고보드 쳤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석고보드가 있어야 여기 이제 도배를 하거나 페인트를 발라서 면을 이제 마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산골 마을에 수년간 방치되었던 빈집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까요? 빈집을 고쳐 새 삶을 열어가는 이웃들을 만나봅니다. 우리나라 땅끝 마을로 알려진 해남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고 빈집들만 덩그러니 남겨지고 있는데요. 마을의 애물단지를 보물로 변신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공사를 사부작 좀 시작을 해보려고 오늘은 창문부터 좀 뜯어내고 네, 이제 좀 갈아내기도 하고 이런 작업하려고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온 지영 씨를 필두로 몇몇 청년들이 함께 집을 고치고 있는 건데요. 빈집 철거에서부터 설계와 마감까지 직접 해내고 있습니다. 한두 번쯤은 셀프 리모델링 경험이 있는 나름 선수들이라네요. 대를 이어 오랫동안 살던 주인 어르신 부부가 노환으로 자식들 집에 가게 되면서 집만 남게 됐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 마을에 정착할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옆집 할아버지를 뵙고 이렇게 좋은 분이 이웃이면 이 집에 여기에 내가 이 마을에 한번 와서 이거를 작업을 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 주방은 옛집의 정취는 최대한 남기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만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로 이렇게 기역자로 주방을 좀 넓게 만들어가지고 이쪽에서 요리하면서 밖에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근데 냉장고도 그냥 다 여기 싱크대 바로요. 화장실은 좀. 사실 이 집은 지영 씨가 이 마을에서 두 번째 도전하는 리모델링 작업입니다. 바로 옆집을 이미 1년 전에 고쳐봤죠. 이 밖에 색깔에는 이제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살린 거고, 이 민트색도 원래 주인분이 이 민트색으로 칠해 놓으셨었어요. 이쁘더라고요, 이 민트가. 여기 이 뭐라 그러죠?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 이제 그대로 살린 건데요. 이게 빛에 따라서 겨울에는 한 오후쯤 되면 빛이 이렇게 낮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무늬가 그대로 이제 안쪽에 그림자로 되게 예쁘게 떨어져요. 지영 씨에게 빈집들은 그야말로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 격입니다. 7년간 비어있던 한옥집을 일하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숙소로 꾸몄습니다. 내 집처럼 편히 쉬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 싶었다는데요. 비밀을 하나 공개합니다. 네, 저희 집에 자랑하는 이 열리는 문인데요. 열리는 네. 이렇게 열리면 주방이 사라지고 서재가 생겨요. 제가
그래서 회계사 하면서 계속 이제 남의 회의실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다른 회사 회의실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빛이 이렇게 뒤에서 바로 떨어지면 노트북이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노트북이 좀 어느 정도 잘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바로 돌아봤을 때는 양쪽으로 다 자연이 눈에 들어오게 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애물단지가요. 이렇게 깔끔하고 정겨운 숙소로 변신한 겁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할 때 되게 긴장도와 불안이 높은 상태로 일을 하는 편이었거든요. 매일 개수 이렇게 100몇 개 막 이렇게 떠 있는 거 보면서 막 휴가 끝나고 혼자 운다거나 그냥 그게 다 너무 버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회사에 다니는 일이 아닌,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좀 잡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울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을 생각을 했던 거고. 지영 씨는 도시에서 쌓은 10년차 회계사 일을 잠시 접고 이 집을 발판 삼아 새로운 청년기를 보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마을 곳곳은 다녀볼수록 보물 창고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저는 여기 동네니까 지나가다가 보고 이런 데가 있네 하고 들어왔었는데 아깝다라는 생각이 제일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그냥 방치돼 있네? 왜 어떻게 안 쓰고 이렇게 냅두고 있지? 비록 폐교됐지만 100년 역사를 가진 초등학교를 이렇게 버려두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에선 쉽게 볼 수 없는 넓은 운동장도 매력적이었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전국의 예술인들을 불러 모았죠. 학교 운동장을 중심으로 마을 곳곳에서 다양한 전시회와 공연을 열었습니다. 관광지도 아닌 작은 마을에 하루 3,0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축제는 청년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에 지원했던 사업 계획서 중 일부였습니다. 채택된 사업 계획서 안에는 축제뿐 아니라 마을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전부 끌어다 모았다는데요. 마을의 자랑인 옥매수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여기 저희 마을의 자랑 옥매수예요. 옥매수요? 네. 저희 마을에 이제 옥이 나는 옥매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에 용샘골이라는 그 골짜기 계곡 같은 거에서 이제 나오는 물을 저쪽에서부터 이제 끌어와가지고 저희 마을에 이제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먼저 옥으로 깎은 용머리 마스코트와 안내문도 설치했지요. 물맛은 괜찮아요? 물맛 너무 좋죠. 이 옥매수 많이 마시면 오래 살아서 큰일이라고. 아 그래요? 이 마을이 옥공에 유명한가요? 어떤가요? 옛날에부터? 네, 한 6, 70년대에 옥이 한참 이렇게 유행하던 보석이던 때는 이 마을에 한 30개 정도 옥공예 가게들이 있었다고 해요. 다들 옥공예를 하셨었고 그때는 뭐 옥동마을이란 이름처럼 한때 이 마을은 옥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서너 분의 장인만 남아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요. 50여 년 옥공예의 외길을 걸어온 육남 장인도 그중 한 분입니다. 옥동마을 공예품이 인기를 끈 건 인근 광산에서 질 좋은 옥돌 원석이 많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줄었죠. 여기 한 300명 정도 일을 했거든요. 이 마을에가 한 200명. 인근 불악에서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돌이 최고래요. 굉장히 그 말을 잘 들어요. 작가 말을. 원석이 잘 깨지지도 않고 칼이 잘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내집 청년들은 마을이 품고 있는 옛 영광을 기억해내고 싶었습니다. 색깔을 물은 일하면 증발해버려. 말라불거든. 그러니까 초는 코팅을 코팅. 그러면 이 색깔이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는.
요거를 전시관 안에 옥 장인의 손길을 담은 전시회도 계획 중입니다. 광부들을 추모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거를 작업은 9월 말까지는 완성되면 9월 좋죠. 말까지? 네. 투명한 네, 마치 이런 아크릴 진열, 같은 그런 걸로. 식으로요. 옥동마을 뒤편에 자리한 옥매 광산은 아픈 역사도 간직한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군수품 원료를 채굴하는 데 동원됐던 수많은 광부들이 제주도로 강제 노역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군수품 원료였던 명반석 저장 창고도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곳에서 다시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창고를 그대로 축소해서 전시회에 담을 예정인데요. 마을 곳곳의 스토리를 연결해 답사 코스로 완성하는 눅눅길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어디? 그러면 113. 이거 이제 이 굴을 재현을 할 때 비례라도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하려고 좀 더 다운사이징 되더라도 비례를 좀 맞춰보려고요. 일하다가 잠시 맛보는 달콤한 휴식. 이걸 시원하고 조용한 창고 내부는 사실 마을 주민만 알고 있던 피서 명당이라고 하네요. 바닥이 뚫려 있고. 일단은 그래서 이 모양을 좀 그대로 옮겨가는 형태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아까 118인 희생 그 광부 추모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마을 분들이랑 같이 좀 어떤 워크샵 형태로 뭔가 도자기나 뭐 다른 것들로 좀 그런 것 토템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누군가에겐 잊히고 버려지는 공간을 다르게 바라보는 청년들. 쓸모없다고 여겨지던 곳곳의 공간들은 이렇게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마을 전체가 나날이 변신하는 곳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 완전 시골집, 이 앞에 창호도 없었고, 이 스라브도 없었고, 이 앞에는 텐마루가 있었습니다. 텐마루가 있는데 마루는 살렸습니다. 살려갖고 타일을 깔고 앞에 건물을 달아내갖고 집을 이제 완성을 시킨 거죠. 춘혁 씨네는 이 마을 빈집 재생 1호 입주민입니다. 6개월 전 이사 왔다는데요. 집 구경 좀 해볼까요? 여기는 저희 집 거실 겸 주방 그렇게 있고요. 요 화장실 있고. 이건 텐마루고요. 이 소리도 들어보시면 콩콩콩 소리 나죠. 마루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제가 이 옛날 시골집에 정겨운 맛이 있어서 텐마루를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지붕 보시면 이게 옛날 다 이게 항토로 지었는 그 집입니다. 그냥. 그래 이거는 꼭 살려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보기가 운치가 좋잖아요. 여기는 우리 딸내미 방인데 수민이 방입니다. 처음으로 독방이 생겨 신난 수민이. 엄마가 사주신 엄청 책들이 많고요. 이사를 결정한 제일 큰 이유는 외동딸 수민이 때문이었습니다. 전에 살던 읍내는 집도 좁고 이런 텃밭도 없었죠. 이게 수박. 저거 애플 수박이라고 네. 지금 수확을 다 했는 상태인데 거의 다 이제 마지막 단계고 이거 뭐 한 200개 가까이 따먹었어요 지금. 수민이 하고 그러면 좋아하고 이러니까. 여긴 밥배, 여기는 갈배. 수민이가 좋아하는 텃밭까지 딸려 있는 이 집은 사실 해남군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빈집 재생 사업으로 얻은 집입니다. 비용도 크게 들지 않았다는데요. 지원금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사 올 때는 7년 무상으로 수민이가 이제 대학교 갈 때까지 무상으로 그렇게
해준다고 이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우리 이사 비용만 돼갖고 오면 되니까. 구경 좀 시켜줘. 수민이네 텃밭. 안녕하세요. 새 이웃들도 연달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귀여운 쌍둥이도 이사 왔습니다. 쌍둥이네는 무려 5남매라는데요. 소개 한번 받아볼까요? 얘는 김주아예요.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얘는 김주은이에요. 주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몇 학년이에요, 주은이는? 1학년이요. 1학년? 주아는? 4학년이요. 6학년 수민이와 첫째 선호는 같은 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번 주면 할푼다니까 이거. 텅 비었던 마을에 몇 달 새 아이들이 벌써 6명이나 늘었네요. 쌍둥이네 집도 한번 가볼까요? 탁 트인 마당은 5남매가 마음껏 뛰어놀기에도 넉넉합니다. 쌍둥이네 7가족이 오면서 마을 인구도 확 늘었네요. 이렇게 인근 초등학교에 다닐 자녀가 있는 집에는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언니 오빠는 물론이고 유치원 다니는 쌍둥이까지 대기하고 있으니 단연 1순위였죠. 선호는 이사 와서 속이 다 시원하답니다. 집 아파트 같은 건 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좀 떨어져 있어서 시끄럽게 놀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좋아요. 아빠랑 같이 자세요. TV나 컴퓨터 게임 생각도 별로 안 나는 게 신기합니다. 학교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TV만 키는 거예요. TV만 보고 맨날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물총도 쏴보고 물놀이도 하면서 옷도 한번 젖어보고요. 젖어보고 이제 장어도 한번 신어보고 되게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니 아버지 입장에선 일자리 걱정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다행히 이웃들의 소개로 갖고 있던 자격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일터도 구했습니다. 참 잘 됐죠. 해남은 전국에서 빈집이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빈집이 많다는 건 그만큼 인구도 크게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마을엔 줄줄이 이사를 오고 있는 거죠. 오늘은 3호집입니다. 수민이와 선호네에 이어 또 어떤 가족이 둥지를 틀까요? 이 집 역시 빈집 재생 사업으로 깨끗이 리모델링된 집인데요. 아니 같이 냉장고 가져와야겠는데? 젊은 주인 아저씨가 얘기했는데 세탁기를 엄청 이웃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다 세탁기 설치하고 이사 올 입주민 모집은 주민들 스스로 나섰습니다. 공사업체와 세입자 사이 소통 창구가 돼주었죠. 하자 없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8개 중에서 3번째 들어오시는 집이에요. 네. 10년 동안 비어 있어 낡고 헐었던 집이 이렇게 새 집으로 변신했습니다. 기본적인 가구들과 주방 시설도 깔끔하게 갖춰졌습니다. 이 집은 뒷들이고 앞들이고 너무 완벽해요. 그 피자나무로 해서 피자. 되게 예쁘더라고요. 예, 그 고풍스러운 집의 이제 끝판왕입니다. 나무도 되게 잘 심어놨어요. 이 피자나무가 되게 많이 심어놓고 그 예전에 면장님 하시던 분이 사셔놔서 집 관리를 엄청 잘했어요. 이웃들이 보기에도 아주 뿌듯합니다. 대단하죠. 진짜 그대로 한 3, 4년만 더 방치하면 자연으로 주저앉을 정도의 집을 우리가 철골적 다 세워서 받치고 그 집을 저렇게 사람 살게끔 탈바꿈 시켜놓으면 저희도 되게 뿌듯하죠. 마산면에서 이제 포크레인 지원해주고 해남군에서도 또 이런 담장 이런데 외부 이런 주변 공사하는데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이제 군하고 면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이제 저희 그 업체나 이제 저희가 또 일하는데 좀 수월하게 하고 있죠.
주민들은 직접 발로 뛰며 입주 가족을 모집하고 관공서에선 주택 관리와 새로운 일자리들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재원을 투자했죠. 이렇게 민관 공이 모두 힘을 모아 8채의 집을 새로 고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방학한 지도 꽤 지난 어느 아침, 학교 앞에 멈춘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내립니다. 특별 수업이라도 있나요? 도착하자마자 비옷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하는데요. 뭔가 신나는 놀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난데없이 물총 싸움이 한판 벌어집니다. 땀인지 물인지 온 얼굴이 범벅이 돼도 마냥 즐겁습니다. 신나게 뛰어놀았으니 갈증도 나겠죠.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신 시원한 팥빙수가 대기 중입니다. 사실 방학 중 물총 싸움 행사는 학생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일단 맛있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아예 전교생이 모여가지고 전교 학생 회의를 해요. 그 학생 회의에서 7월 행사로 뭘 하면 좋겠느냐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아이들이 물총놀이랑 팥빙수 만들기를 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방학 중이어도 학교는 썰렁할 틈이 없습니다. 학교에 비치된 각종 체육기구들도 언제든 마음껏 타고 놀 수 있거든요. 영어 특성화 학교로 선정돼 고학년 아이들은 방학 중에도 원어민 영어 수업을 받으러 옵니다. Okay, I have a cold, so what should I do? 얼마 전 전학 온 선호도 열심히 내요. One. Okay.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학교에 기자재 지원을 해줬던 기업에서 행사 소식을 듣고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다는데요. 와, 눈이 번쩍 뜨이는 피자 파티입니다. 일하는 때 학생 수가 지금이랑 차이가 나? 많이 나요. 그때가 더 많이 있었어요. 1학년 때는 한 50명 정도 됐었는데 6학년 되니까 한 30명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교 운영도 갈수록 어려워지겠죠. 그 작은 학교는 예산이 작다 보니까 도시 학교에 비해서 그런 기자재 활용하는 것들이 좀 열악한 형편인데 이런 것들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또 꿈과 끼를 키워가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공공기금을 통해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작은 학교 살리기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한글, 영어로 할 수가 있고 이건 소리예요. 소리를 똑같이 해줘요. 어떤 소리를요? 이 노래 소리를 똑같이 해줘요. 그래도 학생 수가 늘고 있어 다행이네요. 수가 6학년 애들 많았다가 저는 조금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빈집 재생으로 3가구가 지금 왔어요. 맞아요. 뭐 1가구 1명, 2가구는 5명, 또 오늘 또 3가구째 해가지고 또 1명 이렇게 계속 이제 늘고 있으니 학교 입장에서는 좋죠. 빈집 재생 사업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학교 환경도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신 물건은 AI 로봇고요. 그다음에 여기 영어 사운드북, 그다음에 영어 시간에 이제 저희 영어 담당 선생님께서 패드로 관련 수업하기 편한 앱들이 있어요. 이제 기존 태블릿으로 좀 하기 힘든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패드 그것도 지금 지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수혜를 받으신 분들이 직접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는 기회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데 더더군다나 이렇게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뿌듯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리산과 덕유산 자락 사이 깊숙이 묻힌 함양군. 그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 서하면에 최근 외지인의 발길이 부쩍 잦아졌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뭔가를 준비 중인데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시골 정취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어 찾아온 외국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한데 어울려 보내는 시간인데요. 이 지역 청년들이 기획한 소셜 트립이란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해외 외국인 분들이 부산이나 서울, 경주 이런 곳을 많이 가는데 이제 이런 화면과 같은 좀 조그만 도시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이제 여행을 오는데 단순히 소비만 하는 여행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분들과 같이 뭔가를 같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여행을 소셜 트립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더울 땐 마을의 자랑인 맑은 시냇가에서 물놀이를 하기도 하고 마을 곳곳을 함께 돌아다니며 자연 관찰이나 쓰레기를 줍기도 하죠. I'd honestly like to live here since it's not much going on, like not too much cars, not too much traffic. Honestly, I would live here if I could. It's gonna be fun and nature related.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this close to nature because usually I'm very afraid of bugs. So I don't like to go outside too much unless I have to. 새로운 경험이고 같이 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청년들이랑 그것도 여러 나라의 청년들을 만날 기회는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을 때는 너무 좋은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꼭 우리 애를 데리고 가야겠다. 그게 참가하고 싶었던 목적이었죠. 서로에게 이보다 더 생생한 현장 체험이 있을까요? 오늘만 해도 벌써 대여섯 국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Persia, the oldest country. Anyone to introduce South Korea? 수도가 영어로 뭐예요? Capital city. Capital city is Seoul. I'm Seoul. People. 짧은 영화지만 깜찍하게 자기소개를 했던 제인의 집으로 따라가 봅니다. 내가 우리 기차 만들어 볼까? 제인의 가족도 얼마 전 이사온 새내기 입주민입니다. 제인은 귀여운 남동생 둘을 거느린 장녀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 재서 일로 와봐. 그리고 우리 막내 동생 재서고요. 재서는 소미를 약간 무서워요 아직도. 그저께 입양을 데려왔으니까 그래도 막둥이니까 이제 아빠한테 많이 애교를 부리고 간을 것을 많이 먹고 집 구경을 시켜준다네요. 서할 때도 제 방이 있었는데 공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약간 이거보다 살짝 작았구나 하니까 이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집은 새로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인데요. 만족도는 120%입니다. 이사 오니까 여기서는 뭐 하고 난 다음에 돼서 제일 좋고 여기 계곡도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면 좋고 여기 바로 앞에 도서관도 있어서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여기 오니까 집이 되게 넓어졌어요.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아빠랑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마을 장기자랑에 나가기 위해 틈만 나면 노래 연습을 합니다.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저희가 연습을 하는데 연습하고자 참석하는 것도 있어요. 연습을 해서 저희 가족끼리 티격태격 하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뭔가 완성한다는 느낌을 각자 개개인이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은 대상 타겠어 우리. 대상 타면 뭐 할 거야? 상금 받으면. 방금 바라면 함양이 알아보면 보육원 있던데 거기다가 기부하든지 하자. 너무 좋아. 신축 건물이지만 임대료는 5 식구가 2-3번 외식하는 비용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에 전학 올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주는 혜택이지요. 단지 내 도서관은 요즘 부모님이 더 자주 이용합니다. 아이들 학교 보낸 후 일 모드에 들어가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에서 그걸 해결할 수는 없나? 조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직장 상사와 후배 같죠? 남편과 아내는 같은 IT 업계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을 맡고 있는데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직종이라 서울에서 멀리 함양까지 이사 오는데도 큰 고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구성은 저번에 한번 그 캡처 보내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그동안 모아두었던 여러 가지 앱들을 구체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앱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그중엔 이곳에 와서 번쩍 떠오른 영감도 있답니다. 저희가 이사 온 다음 날 서화면 70회, 제70회 서화면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300명이 오셨는데 주민들이 다 60, 70대였어요. 그러면은 제가 딱 고민해 본 게 앞으로 20년 후에 이 1,300명이 하시던 일을 누가 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에서도 많이 올 텐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이드, 농사 가이드 앱이 없더라고요. 초보 농업 하시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게끔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앱으로 만들어서 그걸 생각하고 있죠. 이래저래 장점도 많지만 도시 생활에 익숙한지라 낯선 귀촌 생활이 불편하진 않을까요? 어린이들이 없는 이렇게 시골로 내려오는 사안을 놓고 고민할 때 인프라는 아예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도시에 살아야죠. 그 정도 불편함과 수고스러움은 감수하고 그것보다 더 나은 장점을 위해서 선택하냐 마냐를 고민하는 거지. 바로 옆에 병원이 소아과가 있어야 되고 바로 옆에 극장이 있어야 되고 바로 앞에 마트가 있어야 되면 그건 도시에 살아야죠. 그걸 놓고 고민할 거면은 시골에 오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고민할 대상 자체도 아니죠. 보건소에서 급한 약 같은 건 조금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료비가 정말 저렴합니다. 그래서 되게 친절하시고 한가해서 언제든지 가면 바로 진료를 볼 수 있고. 네. 저는 만족하고 있고요. 지금 애들도 올바르게 자라는 게 목적이고 제 바람은 우리가 글로벌 앱을 하나 대박을 쳐서 그래도 저희는 여기를 안 떠날 겁니다. 진짜로. 그러면은 약간 여기 있기로 했잖아요. 여기서 사옥도 짓고, 예.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대학교가 거창에 있는데 얘네들이 할 게 없으니까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채용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 예, 그게 제 꿈이에요. 지금은. 제이가 전학 온 서하초등학교는 사실 사연이 많습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전교생이 10명이 채 되지 않아 폐교 직전이었죠. 지금은 전교생이 20명입니다. 제이나 창민이 같이 타 지역에서 전학 온 학생들이 3분의 2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 오시면 색칠해주세요. 함양 산골의 작은 학교를 전국 각지에서 어떻게들 알고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기적이라 불리는 이 학교의 생존기는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발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학교를 살려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교직원을 중심으로 주민, 동창회까지 모여 1억이 넘는 민간 기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의 비전을 제시했죠. 청사진은 이랬습니다. 첫째, 가구당 개인 텃밭을 포함한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 둘째, 전교생에게 장학금 지급. 그리고 전교생 해외 연수까지. 그야말로 파격적인 공약이었습니다. 자, 진짜 맨 끝에 거 불러주세요. 맨 끝에 거 오이. 오이. 아빠. 오이씨. 너무 많이 한 건 아닌가? 반응은 예상보다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들어오겠다는 학생이 전국에서 약 150명이 몰렸습니다. 1차로 15명의 전학생이 선발됐고 함께 올 가족까지 포함하니 마을 인구도 50명 넘게 늘었습니다. 당연히 마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뭐 마음대로 안 되지. 큰일 나지. 잘못하면 또 이게. 아이들이 직접 그린 벽화가 오가는 이를 반기고 하겠네요, 그죠? 예. 마을 입구엔 신식 카페도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파격적인 공약을 짰던 주인공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민간의 힘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할 테니까 농촌으로 도시 사람들이 많이 내려오게 할 테니까 대신에 성공하면은 집을 지어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아침 교육발전본부가 있으니까 좋다. 그럼 성공하면 학생들이 많이 오면은 우리가 집을 지어줄게. 그렇게 해서 이제 주거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고, 되고 이제 일자리는 그런 이제 전기 버스 회사 그 회장님을 만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야기를 했죠. 마침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은 뭐 일꾼이 없어서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 그럼 뭐 한 250 정도 내외의 그런 수입은 그냥 단순 노동, 라인에서 그냥 조립하는 그런 단순 노동으로 해도 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토스하고 이렇게 또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된 거고, 그 이외에는 뭐 농촌에 사실은 일자리가 많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아, 애들이 많이 컸네. 많이 컸어요. 예, 많이 컸네. 엄청 컸네. 상현 씨는 멀지 않은 인근 마을에 살다가 온 가족이 이사 왔습니다. 잠도 자기들 그냥 두 아이를 꼭 이 학교에 보내고 싶었거든요. 이런 거 자기들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한번 갔었거든. 몇 살? 애들 몇 살이라? 2학년 하고요. 4살. 4살. 애고 다니더만 이제. 당시엔 정말 이런 혜택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의심도 했다는데요. 지금은 대만족입니다. 월요일 날 쉬거든요. 이제 여기가 작은 학교다 보니까 다른 학교보다는 예산이 많아가지고 좀 어디 많이 가는 편이더라고요. 현장 학습이든 뭐든 어디 가까운데 뭐 체험도 많이 하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약속했던 해외 어학연수, 학생별 맞춤 교육뿐 아니라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이 동네가 좀 이렇게 좀 젊어졌다 해도 좀 활력이 넘쳐야 된다 해나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안 그러면은 없으면은 나만 사람밖에 없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러다 보면은 맨날 뭐 거기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 마을에 집이 없어. 빈채가 없습니다. 빈집이. 신도시라 하죠. 우리 마을 속에 신도시라 하는. 강남이네 완전.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들 오네 애들 집 안에 애들도 더 봐. 애들. 그러니까 저런 애들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네. 보물이지 보물 완전히.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뿌렸던 씨앗은 마을 곳곳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 카페도 말하자면 공유시설입니다. 14년 전 이곳으로 귀촌했던 김찬두 대표가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을 따내 만든 마을 사랑방이죠. 그리고 명절 같은 때는 이제 여기
고향을 떠난 자녀분들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할머니랑 같이 와가지고 오늘은 내가 쏠게. 그래서 뭐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이런 거 드세요. 저희도 몰랐는데 어르신들이 다방만 갈 것 같잖아요. 안 그러세요. 여기 오셔가지고 뭐 나는 스무디, 나는 뭐 자몽에이드 이런 거 드십니다. 공공임대주택 단지 바로 옆 유휴 공간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빈 집이었는데 이런 빈 집을 리모델 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한 6주 정도 같이 작업을 한 리모델하는. 네, 실제로는 6주 좀 이상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 6주 동안 해서 완전 초보자들을 모시고 전문 목수가 강사가 되셔가지고 같이 만든 리모델링한 집입니다. 스튜디오는 개인 집이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 개념입니다. 여기는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뭐 회의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좀 구성을 해본 거예요. 나중에는 혹시 이제 여기서 몇몇 분들이 나 여기서 뭔가 좀 진짜 일을 해보고 싶어 하면 여기서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침대 같은 가구나 주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니 필요한 건 창업 아이디어뿐입니다. 오늘은 마침 청년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카드 2개를 뽑은 이유는 2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질문을 하나. 앞으로 4박 5일 동안 마을 주민과 어울려보는 시간을 다양하게 가져볼 계획입니다. 안 깨지게 어떻게 할까요? 좀 서로 이렇게 공유를 좀 많이 하셨어요? 어떤 경험들을 여기서 하고 나면은 전혀 몰랐던 곳이지만 함양군 서하면에서 내가 어쨌든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이상 그냥 시골 뭐 잘 모르는 시골이 아니라 아마 되게 구체적으로 기억에 남고 청년들을 지역에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이제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이라는 말 그대로 머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로망은 있지만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게 귀촌 생활이죠.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두 달 이상 머물며 직접 농사도 지어보고 주민들과 어울리며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겁니다. 공유 주방도 일종의 작업장입니다. 직접 농사지은 작물로 밥을 해먹으면서 사소한 일상을 소중한 경험으로 쌓아갑니다. (3일차가) 되니 농촌 생활도 꽤 익숙해졌다는데요. 내일은 오전에 밭일하고 와서 저희 에세이 하나 읽는 걸로 문장 나누기 한 다음에 점심 먹고 이제 오늘 했던 것처럼 과학 놀이 캠프 서 아이들이랑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저녁 만들어 먹고 자유롭게 보낼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해볼 수 있는 일이 꽤 많습니다. 마을 주민과 함께 목공 수업도 받아볼 수 있고 외국인들과 어울려 소셜 트립을 다니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나를 위해 정말 필요한 시간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냅니다. 오늘은 청년 캠프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이 마을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수업 날입니다. 물리학과 언니 오빠들 전공을 한껏 살려보기로 했다는데요. 일단 가자. 가자. 오늘은 계란을 이용해서 자유낙하 실험을 할 건데요. 계란을 보호하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막 낙하산을 만들거나 해서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 두근두근 결전의 장소로 다 같이 이동합니다.
달걀을 거침없이 떨어뜨립니다. 오, 달걀은 무사할까요? 하나, 둘, 셋. 섬세한 손길이 필요해요. 성공. 성공. 우리 원래 깨져 있는 거. 성공. 성공해도 실패해도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재밌는 거 만들기 하고 언니 오빠들도 막 재밌고 했는데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아쉬워요. 한정된 자원으로만 하다 보니까 좀 간단한 거밖에 할 수 없어서 다음에 그 준비물을 좀 더 잘 준비해 오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로켓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늘어만 가는 빈집. 그곳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 공간은 다 그 상생기금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는데 함양군이 이제 부지를 대고 그 대중소 재단이 이제 그 기금으로 이 건물을 지은 거죠. 아까 찬두 대표가 했던 게 이제 농업협력재단이거든요. 그거 다 공이죠, 공기업이죠. 그래서 민관공이 함께 할 때 이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 가능하려면 민관공과 더불어서 그 민관공이 하나의 그런 그 교육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 또는 마을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지속 가능합니다, 이게.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The